안녕하세요. 노드데이터의 김성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선 경로를 작성을 하고 와이어를 배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대한 교육 자료는 저희 노드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9강에서 로케이션 1에 등록된 모든 부품의 배치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판넬 내부의 덕트에는 배선 경로가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 덕트를 따라서 배선이 되지만 도어 쪽에는 와이어가 지나갈 경로가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자가 배선 경로를 스케치를 해줘야지 되는데요. 배선 경로 작성을 통해서 배선 경로 스케치를 진행을 하거나 사전에 스케치를 해 놓은 경우에는 해당 스케치를 배선 경로로 전환시켜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색에서는 배선 경로의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원이나 통신, 제어선과 같이 와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배선 경로의 색상을 구분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분리 명령을 통해서 전원선과 통신선이 같은 배선 경로를 사용을 하지 않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작성 옵션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UW 패스1이라는 3D 스케치가 생성이 되었고 현재 열려 있다는 안내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배선 경로를 스케치를 할 때에는 직선과 점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숙지를 하시고 스케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피처 매니저를 보면은 EW 패스1의 이름을 가진 3D 스케치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선 경로를 그리기 위해서 S키를 누르고 선을 실행을 하고 나서 덕트의 끝에서 도어에 있는 램프까지 가는 스케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덕트의 배선 경로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진행을 할 텐데요. 3D 스케치를 할 때 현재 평면에 있는 축과 평행하게 되면은 파란색 연장선이 표시가 되면서 마우스 포인터 옆에 어떤 축과 평행하게 되는지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도어 면까지 올라가는 스케치를 그려야지 되는데요. 탭키를 눌러서 좌표 평면을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3번을 눌러서 뷰를 변경을 해주면은 해당 뷰에 평행한 좌표 평면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커버 위쪽까지 스케치 선을 연장을 하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다시 정면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도어의 측면을 따라서 램프 위까지 선을 그려줍니다. 선 그리기를 종료를 할 때에는 L키나 ESC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그려진 스케치를 보면은 덕트에서 램프까지 원하는 대로 스케치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L키를 눌러서 선 그리기를 실행을 하고 스케치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램프의 아래쪽과 스위치 종류의 위아래에 배선 경로를 그려야지 됩니다. 3D 스케치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기준이 되는 요소를 선택을 하고 그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그렸던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선을 그렸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은 둘 다 정상적인 위치에 선이 그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판넬을 움직여 보면 두 번째 그린 선은 원점의 평면에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스케치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평면이나 선을 참조를 해서 그리셔야지 이런 실수를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스케치를 삭제를 하고 다시 그려 놓을 텐데요. 이 선은 램프 위아래의 간격을 조정하는 중심선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옵션에 보조선을 체크를 하고 기존 스케치에서 연장을 합니다. 스위치 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선 경로와 중심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능형 치수를 실행을 하고 각 선들의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중심선이 램프나 스위치가 배치된 홀의 중앙에 위치하게 하면서 배선 경로가 도어 면에서 일정 간격 떨어져 있도록 거리를 설정을 할 수 있게 스케치를 추가를 할 텐데요. 홀에 부착된 3D 파트는 모델 위에서 탭키를 누르면 숨겨집니다. S키를 눌러서 중심선을 실행을 하고
홀의 중심점과 배선 경로의 중심선을 연결을 합니다. 중심선을 수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Z축 따라 구속 조건을 부여할 텐데요. 어느 축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정면으로 놓고 좌표계에서 중심선과 방향이 일치하는 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스위치의 중심선도 동일한 방법으로 스케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케치가 완료된 상태인데 아직 스케치선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완전 구속 상태가 안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치선을 잡고 움직여 보면은 도어와 스케치 사이의 거리가 지정이 안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와 도어 사이의 거리는 홀의 중심에 그려놓은 중심선의 치수를 20mm로 입력을 해주면 모든 스케치가 구속 상태가 돼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스케치 작업을 종료하면 배선 경로 작성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스케치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숨겨진 부품을 다시 표시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숨은 부품 표시를 실행을 하면 숨겨진 부품들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부품들을 선택을 해주면 다시 표시 상태로 전환이 돼서 부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숨은 부품 표시 종료를 눌러보면 램프와 스위치가 다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선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났으니까요. 와이어 배선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배선을 실행을 하면 배선에 관련된 옵션 설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선 중에 발견된 오류 항목을 표시를 하려면 오류 보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배선 유형 선택에서는 솔리드웍스 배선과 3D 스케치 배선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배선은 3D 모델링된 와이어 배선을 진행을 하고 3D 스케치 배선은 3D 스케치로 된 와이어 배선을 진행을 합니다. 둘 다 배선 후에는 동일하게 와이어의 길이가 산출이 됩니다. 아무래도 솔리드웍스 배선은 와이어를 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3D 스케치 배선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됩니다. 렌더링 도구 유형에서는 배선되는 와이어의 형태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유곡선 사용은 와이어가 실제 배선되는 것처럼 스플라인으로 생성이 되고 선 사용은 직선으로 배선이 되게 됩니다. 옵션 중에 접선 추가를 선택을 하면 와이어가 꺾이는 부분에 곡률 변경이 적용이 돼서 보다 사실적인 배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선할 부품에서는 현재 어셈블리에 포함된 전체 부품에 대한 배선을 할 것인지 선택한 부품만 배선 작업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배선 파라미터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에 입력된 값에 따라서 배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에 있는 값은 배선 경로와 배선 경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두 배선 경로 사이가 떨어져 있어도 이 거리 안에 다른 배선 경로가 있으면 와이어의 배선 경로로 인식이 됩니다. 실제로 덕트에 포함된 배선 경로를 보면 두 개의 배선 경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옵션은 파트에 포함된 연결점에서 배선 경로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파트의 연결점은 파트의 높이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의 측정을 통해서 배선 경로까지의 거리를 확인한 후에 연결점과 배선 경로의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파라미터에서는 와이어와 와이어 사이의 간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배선 경로를 다수의 와이어가 공유를 해서 배선이 되는데 모든 와이어가 배선 경로에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배선 경로를 사용하는 와이어끼리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키매틱 설계에서 사용한 와이어 스타일에 따라서 와이어의 굵기나 곡률 변경, 색상 등이 적용이 돼서 자동으로 배선이 진행이 됩니다. 와이어의 3D 형상을 보기 위해서 표시 끄기에서 스케치를 선택 해제를 해주면
모델링된 와이어만 보이게 되는데요. 다중 와이어를 보면은 굽힘 반경이 너무 크게 적용이 돼서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이어 스타일의 속성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스키매틱에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중 와이어가 사용된 도면을 열고 와이어 스타일을 수정할 와이어를 선택을 해주면 우측의 속성 탭에 와이어와 관련된 속성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와이어 스타일 탭에 굽힘 반경 값을 2로 변경을 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와이어 배선을 실행을 하고 동일한 옵션을 유지를 한 상태로 배선 작업을 진행을 해보면 다중 와이어의 굽힘 반경이 스키매틱에서 변경한 값으로 배선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선이 완료된 어셈블리의 단면들을 보면 와이어가 서로 중첩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캐비넷의 와이어 배선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와이어의 길이는 스키매틱의 보고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각 지점을 연결하는 와이어의 길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와이어의 배선 경로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좌측의 세로 덕트에 다중 와이어와 단일 와이어가 함께 배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일 와이어가 세로 덕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설정을 해볼 텐데요. 배선 경로의 제한 설정은 분리 명령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로를 설정할 와이어 스타일과 케이블을 선택을 해줘야지 되는데요. 단일 와이어에 대한 경로 설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와이어 스타일을 체크를 하고 와이어 스타일 선택을 클릭을 해주면 스타일 선택기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회로 설계 시 사용을 했던 DC 24V를 선택을 해주면 배선 경로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할 경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 끄기에서 스케치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보이게 설정을 변경을 하고 나서 세로 덕트의 배선 경로를 선택을 해줍니다. 배선 경로 제한이 설정된 항목들은 분리 관리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와이어 스타일이나 케이블 혹은 제외되거나 포함으로 설정된 항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와이어에 대한 배선 경로 제한이 설정이 완료가 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와이어 배선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배선 결과를 보면은 DC 24V 와이어 스타일이 세로 덕트를 통해서 배선되지 않고 다른 경로로 배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선 경로를 스케치를 하고 와이어 배선과 관련된 곡률 변경 방법과 배선 경로 제외 포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일렉트리컬 체험판을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